이론 1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추정에 의한 측정치도 들어가요. 이 추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추정이라는 게 이거 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 대표적인 게 대손. 우리 얼마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감가. 우리 감가상각 얼마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금액이 얼마라고 적긴 하지만 그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감가상각 100만 원이라 그래서 무조건 100만 원만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게 10만 원만 줄어들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추정치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거기는 안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이 내용은 전산세무 2급에 나오지 회계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내용 자체는. 그 다음에 2번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한 회사당 하나씩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화폐 단위로 합니다. 무조건 숫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화폐 단위 아닌 건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이거는 회사 몇 개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장사 잘 되죠? 삼성전자 장사 잘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돼요? 아니죠. 그래서 한 회사만 보여주는 거지 전반적인 건 아니에요. 이거 나오면 대부분 4번 찍어요. 찍는 것도 대충 알아요. 몇 번 찍을지. 근데 이거 나오면 대부분 4번 찍어요. 왜냐면 4번 왠지 맞는 것 같아. 근데 정답은 4번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회계 처리. 비품을 뭘로 처리했대요? 소모품비.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맞는 거죠. 원분기에는 비품 700만원에 뭐 현금 700만원이에요. 맞죠? 근데 비품 처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원래 했으면 자산의 증가죠. 근데 이걸 뭘로 처리했대요? 소모품비. 그럼 소모품비면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줄어요. 이익이 줄어들면 회사 돈도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수익은 상관이 없어요. 원래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자산은 늘어나는 효과예요? 줄어드는 효과예요? 줄어드는 효과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비용은 늘어나잖아요.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근데 이 문제의 단점은 딱 하나입니다. 나올 때마다 개정 과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개정 과목을 내가 확실히 이해하셔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맞췄지만 내일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올 때마다 개정 과목 내용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 총 몇 개 팔아야 돼요? 2,500개 팔아야 돼요. 그러면 1월 23일 거에서 500개 남겠죠? 500개에 얼마 남아요? 300원. 그러면 15만원.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몇 개 있었죠? 2,000개 있었죠. 2,000개에 얼마요? 400원. 그러면 얼마 남아요? 80. 그래서 정답은 95만원. 정답 몇 번이요? 4번. 이 정도는 맞추셔야 됩니다. 틀리신 분은 꼭 연습해서 이 정도 난이도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알고 계십시오. 지금 우리 몇 회 풀고 있죠? 여러분 몇 회예요? 102회예요. 네, 웬만하면 오늘 보는 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낮아요. 왜냐면 저희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최근에 나온 거 잘 안 내요. 그리고 시험장 가서 뭐 할지 모르겠으면 좀 이따 100일에 풀 거거든요. 100일에 한 번씩 더 보세요. 왜냐면 많이는 안 내는데 앞에 횟수랑 비슷하게 한두 개 정도는 내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뭐 봐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일 총정리하는 거 한 번 더 훑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100일에 한 번 더 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는 비슷하게 돼요. 똑같이 내진 않지만. 그 다음에 4번 무형자산으로 식별되기 위한 인식 기준이 아닌 거죠? 정답 4번. 왜냐면 판매 나오면 무슨 자산? 재고자산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물어본 건 무슨 자산이죠? 네,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영업에 써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둘 다 몇 년 이상 써야 돼요? 네, 1년 이상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형은 형태가 없다.
유형은 형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효익이 있어야 돼요. 모든 자산은 요게 있어야 됩니다. 뭐요? 효익. 그래서 식별 가능해야 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효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판매 가능성 나오면 판매 나오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이런 문제는 1번, 2번, 3번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4번만 알아서 푸는 거지. 판매 나오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신 분이 우리한테 1번, 2번, 3번을 알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낸 게 아니에요. 몇 번은 알 수 있다? 4번은 알 수 있다. 이래서 낸 거지. 왜냐면 1번, 2번, 3번은 원초적인 내용이라 이거는 회계 이론에서 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1, 2, 3번은 이해 못 하셔도 지장 없어요. 근데 몇 번은 이해하셔야 돼요? 4번.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단기 보유 목적. 그 다음에 장기 투자 목적. 우리 단기 보유 목적인 걸 뭐라 그러죠? 단기 매매 증권. 근데 200만 원이 얼마 됐어요? 240 됐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얼마 올랐어요? 40. 단기 매매 증권 평가 2. 그 다음에 180이 170 됐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연수학계법. 좋은 겁니다. 우리한테는. 왜냐면 100회 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번 시험에 연수학계법 나올 확률은 어때요? 낮아요. 나온다 그러면 정액법이나 정률법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연수. 이거 왜 어렵냐면 저희 저번에 거진 한 달 전에 잠깐 연습 한번 해보고 그 이후로 연수학계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취득원가 얼마예요? 600. 600이 아니고 6천. 잔존가치가 600. 그 다음에 내용연수의 합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거기 몇 년이에요? 3년이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 다음에 잔여 내용연수는 남은 거예요. 아직 몇 년 남았죠? 3년 남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년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5.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장 가실 때 꼭 뭐 갖고 가시라고요? 계산기. 그리고 컴퓨터형 계산기 못 써요. 시험장 가시면. 예전엔 쓰게 해줬는데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아예 쓰지 말아라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컴퓨터형 이거 못 써요. 그 다음에 나누기 6 곱하기 3 하면 2700 나오죠? 정답 몇 번이야? 4번. 근데 이런 계산 문제는 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공식 외우셔야 되고 공식에 맞춰서 대입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7번 정답 몇 번이야? 2번. 무슨 목적이야? 판매 목적. 그리고 이렇게 틀리신 분은 아직 이해 못한 거예요. 4번은 맞았는데 7번은 틀렸어. 아니면 7번은 맞았는데 4번은 틀렸어. 이런 분들은 아직 판매 목적 그러면 헷갈리는 겁니다. 판매 목적 그러면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왜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4번하고 7번하고 같은 문제예요. 무형만 뭘로 바꾼 거예요? 유형으로. 그 다음에 8번 무슨 원가요? 매출원가. 우리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은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사계정 대체. 그 다음에 순매입액 어떻게 구해요? 총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 환출빚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여기만 쓰면 나머지는 산수잖아요. 500.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은 200에 20. 그 다음에 빼기 얼마요? 10. 그래서 순매입액은 얼마예요? 210. 그 다음에 기말 얼마죠? 200. 그러면 510만원. 정답 몇 번이요? 3번.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공식 외우면 거기에다가 덧셈 뺄셈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문제 틀리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공식을 기억 못해. 또 하나는 공식은 외웠는데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 계산 문제 못 푸시는 분들은 딱 두 개예요. 그거 이외에는 못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일반적으로 두 개 내지 세 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 계산 문제 안 풀래요. 그러면 그날 그분이 왔다 가셔야 돼요. 찍신이라고. 근데 솔직히 제일 기쁜 건 계산 문제 찍어서 맞을 때가 제일 기뻐요. 왜냐면 계산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니까. 요것도 은근 잘 나옵니다.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간 보조인데 상호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 절충.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1번 상호배분법은 가장 정확성 맞고요. 직접은 순위를 고려하면 안 됩니다. 직접 배분법은 단계 배분법에 비해 이익을 높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이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빵 하나를 자른다 그래서 빵 두 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무조건 전체 금액은 뭐 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 이익은 똑같지만 나눠지는 금액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지. 결과값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순서 고려하면은 무슨 배분법이요? 단계. 그래서 정답은 3번이지. 그 다음에 10번. 네, 우리가 외웠는데 오늘 처음 써먹어보는 겁니다. 이거 외운 적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외울 때 그 얘기 했었을 거예요. 가장 안 써먹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얘 평균 3년에 한 번씩 내거든요. 그럼 이번에 나올 확률은 1%도 안 돼요. 근데 또 막말로 뭐 없으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은 하고 계십시오. 전월 선급액, 당월 지급액, 당월 뭐요? 미지급액.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에 쓰시면 돼요. 전월 선급액 얼마 있어요? 50. 당월 지급액 얼마 있어요? 20. 차변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정답 몇 번이요? 4번. 끝.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하고 얘는 고가,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저가. 다품종, 소량, 주문, 소품종, 대량, 작업, 제조,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하고 뭐요? 완성품, 환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주말제공법.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개별원가 계산은 표준화된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아닙니다. 종합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대응시킨다. 이거 직접하고 간접은 종합이에요? 개별이에요? 개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개별이 정확합니다. 왜냐면 몇 개씩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씩. 우리 개별 포장 몇 개씩 포장해요? 하나씩. 12번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항상 기준은 누구라고요? 실제. 그래서 몇 번 아니면 몇 번? 2번 아니면 4번이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실제 배부라고 써 있어요? 예정 배부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무슨 배부? 예정 배부. 그럼 몇 번? 끝.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쉬워요. 제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거 아니어도 우리 외울 거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 나오면 뭐가 기준이라고요? 실제.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13번. 영세율.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거기 보시면 영세율, 2번이 아니고 1번. 죄송합니다. 번호 잘못 불렀어요. 우리 영세율은 무슨 면세제도라 그랬어요? 완전. 면세가 불완전. 네, 그래서 부분면세제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소비지급 과세원칙 맞죠? 그 다음에 세금 몇 번 못 내게 하는 거예요? 2번. 똑같은 거 되도록이면 세금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적게 내거나. 그 다음에 4번 세금계산서 발행하잖아요. 우리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는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것도 간혹가다 이론에 나오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매출에 영세 있고 매출에 뭐 있죠?
수출 있죠. 분기할 때 본 적 있다 없다? 있다. 두 개의 차이점 뭐예요? 얘는 지문에 요게 나와요.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있다 없다? 있다. 얘는 눈 씻고 찾아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그래서 영세라 그래서 얘네 둘 다 결론은 영세율 적용되는 건데 무조건 세금계산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발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영세면은 발급하는 거고 수출이면은 발급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것도 잘 나옵니다. 모든 영세율은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과세. 그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이 부가가치세는요 이분들이 내는 거예요. 사업자. 누가 내는 거라고요? 사업자. 근데 거기 보시면 근로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근로자예요. 그러면 근로자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월급명세서 봤죠? 월급명세서에 부가가치세라고 써 있어요. 소득세라고 써 있어요. 소득세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안 냅니다. 왜 안 내냐면 우리는 뭐가 아니니까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2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요건 좀 어려울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무상공급엔 두 가지가 있어요. 재화의 무상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맞고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단 거기에 나와 있는 무슨 관계인이요? 특수관계인.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서? 특수관계인. 그래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좀 깊이 있는 문제라. 그 다음에 3번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가공만 해주고 돈 받는 회사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이런 것들도 뭐는 내셔야 돼요? 세금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가세 안 내는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만 왔네요? 1번. 그 다음에 15번. 정답 1번이요. 이거는 세무 때 여러 번 적어 드릴 건데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있어요.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고요. 개인 중에선 직전 연도 공급 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자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작긴 한데 올해부터 법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은 공급가액 3억 원 미만인 자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면 한 건당 200원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전자로 발행해야 되거든요. 요 분들은 왜냐면 의무 발행자잖아요. 의무는 지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분들은 의무 발행자 아니잖아요. 발행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국가에서 발행하면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한 건당 얼마씩 빼주겠다? 200원. 이거 왜 할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업자는 다 뭘로 발행해라? 전자로 발행해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합니다. 200원씩 빼줄게. 그러면 할 사람들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그래서 결론은 아마 최종적인 목표는 전부 다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요건 올해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할 때 제일 좋은 거는요. 내가 많은 사람한테 이거를 쓰게 하고 싶어. 그러면 혜택 주면 써요. 우리 거기에 많이 당했잖아요. 쿠팡이츠, 배민.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잖아요. 처음에 왜 썼어요? 혜택 오지게 줬잖아요. 맞죠? 예. 네. 근데 지금은 혜택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적어졌어요. 왜냐면 앞으로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한테 많이 쓰게 하고 싶어 그러면
저렴하게 준다던가 공짜로 준다던가 막 퍼주는 식으로 초반에 해줘요.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이거 안 쓰면 큰일 날 상황이 돼.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돈 내세요. 더 내세요. 5,000원짜리 10,000원 내세요.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쿠팡이츠나 배민 많이 줄어들고 있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가격도 어떻게 됐어요? 많이 올랐죠. 참고로 전 2번밖에 안 써봐서 솔직히 관심이 없긴 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그 다음에 3번도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 언제까지? 발급일 다음 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원칙은 공급식이고요. 예외는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이런 것도 잘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 달 며칠까지 발행할 수 있다? 10일. 그 다음에 문제 1번은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죠? 왜요? 귀찮은 거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1번 보시면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274,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다가 선수, 임대료, 일반, 그 다음에 대체적요 1번 가셔서 기간 미경과 임대료 계상 1번 끝. 그 다음에 2번은 거래처 등록 가셔서 98004, 그 다음에 무슨 은행이요? 신한은행. 그 다음에 무슨 예금이요? 정기 적금. 그리고 꼭 계좌번호는 다시 쓰세요. 그 다음에 계좌개설은행은 신한은행. 무슨 지점? 마곡점. 그 다음에 2021년 11월 10일.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곡점이라고 쓰신 분들도 맞게 해줬어요. 왜냐면 거기 정확하게 뭘로 적어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한은행도 맞고 신한은행 마곡점도 맞게 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월 가셔서 바드럼 가셔서 하늘정밀 1330 일렉 1170. 그리고 꼭 요거 보고 나가세요. 뭐요? 차액 빵. 그 다음에 무슨 어음? 지급어음 가서 프로테크 1450 부은기업 얼마요? 1350. 그리고 꼭 여기 확인하시고 차액은 항상 얼마여야 된다? 빵. 이렇게 나오면 꼭 3개 다 맞추십시오. 왜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어려운 거 맞출 생각 하지 마시고 쉬운 거 안 틀릴 생각 항상.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격증 시험은 쉬운 거 안 틀려서 커트라인 넘기는 게 목표예요. 저 아시는 분이 수업 시간에 잘하는 이야기 하나 있거든요. 자격증 시험 100점 받는다 그래서 자격증에다가 금태 안 둘러준다고. 예, 거기에 100점 안 써 있잖아요. 우리가 토익도 아니고. 토익은 만점이 목표잖아요. 왜요? 거기 써 있어요. 몇 점인지. 예. 근데 우리 자격증 딱 나왔어. 거기에 70점 합격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몇 월 며칠 합격자 이것만 있지. 자, 그래서 이게 목표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장. 공장이니까 몇 번대? 500번대. 그리고 이거는 많이 봐서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교육했다. 교육훈련비. 그 다음에 돈 줄 때 세금 띄는 거 뭐라고요? 예수금. 받을 때는요? 선납세금. 그런 것도 잘 기억하시고. 16,500원. 그 다음에 무슨 예금에서 드렸어요? 보통 예금 48만 3,500원. 그 다음에 7월 1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 그 다음에 가로에 보시면 비용 계정. 비용이니까 뭐예요? 보험료죠. 그래서 500번대입니다. 왜요? 원재료니까. 원재료는 공장에서 써요? 사무실에서 써요? 공장에서 쓰죠. 300. 보통 예금 300. 그 다음에 재해 손실은 언제 쓰는 거냐면은요. 불이 실제 났을 때가 재해 손실이에요. 이거는 불 나는 걸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게 뭐예요? 보험이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아우 나는 세상에서 보험료 내는 게 제일 아까워. 좋은 거예요. 안 아프단 얘기잖아요. 보험료 받고 아픈 거보다 보험료 낸 게 아까운 게 좋은 거예요. 아파보면 알아요.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왜 그런 얘기 하는지는 아는데
아파 보면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저도 예전에 엄지발가락 꺾여갖고 걸어가면 10분이면 가는 걸 1시간 동안 걸어간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르신이 부러웠었어요. 어르신은 걸어가는데 난 기어갔거든요. 거의. 예, 진짜로. 안 아픈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당금 받았죠? 우리 배당금 받은 뭐라 그랬죠? 배당금 수익. 얼마 받았어요? 150. 뭘로 받았죠? 보통 예금. 그래서 제가 배당 나오면 맨날 이거 적어드려요. 그래서 배당에는 돈 준다, 현금 배당. 주식으로 줄게,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뭐 할 때요? 줄 때. 그러니까 지금 현금 배당 받았잖아요. 돈 받았으니까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 받으면 분개하시면 안 돼요. 수량과 단가만 뭐요? 재계산. 이거 이론에 가끔씩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받았다 그러면 주식 배당은 눈길도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회계 처리 안 한다 했듯이 분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 다음에 8월 16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팀 거래처죠? 거래처면 뭐예요? 접대비예요. 그래서 접대비 얼마요? 33만원. 그 다음에 나중에 주는 거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무슨 카드? 신한카드. 그 다음에 8월 2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생산부. 우리 생산부 월급 뭐라 그러죠? 임금. 그래서 500번대 임금 190. 월급 줄 때 세금 띄는 거 예수금 174,250원인데 공제를 보세요. 어딜 보시라고요? 공제. 공제가 더한다 뺀다? 뺀다. 월급 줄 때 빼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금. 그 다음에 통장으로는 얼마가 들어왔어요? 172만 5,750원. 그리고 이렇게 6개 나오면 본인도 느끼시죠? 담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특별한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실수로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지만 이렇게 나왔는데 2-3개 틀리면 합격하는데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일에 쓰는 거 뭐예요? 기부금. 뭘로 줬죠? 보통 예금. 그 다음에 문제 3번. 해피상사의 제품을 뭐 했어요? 팔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9월 3일 매출의 과세 해피역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60. 그 다음에 돈 얼마 받았어요? 330. 외상으로 얼마 했죠? 330. (9월 25일)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요? 무슨 카드? 신용카드. 그래서 매출의 카바 좋아. 대변의 제품 매출 5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50.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받았어요? 카드로 했어요? 카드. 외상 매출금 550. 무슨 카드? 네, 신한카드. 아니, 신한이 아니고 BC. 왜 외상 매출금이에요? 제품은 뭐 할 거니까? 팔 거니까. 만약에 제품 아니었으면 미수금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있냐 없냐. 10월 15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 끝쪽에 설비장치. 항상 지문이 1순위입니다. 이게 만약에 설비장치가 없으면 비품도 맞아요. 근데 지금은 설비장치라고 아예 줬잖아요. 그러면 설비장치만 쓰셔야 됩니다. 매입의 과세 에스콤 역 설비장치 얼마요? 500. 세금 얼마요? 50.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 50만원은 현찰 줬죠. 나머지는 나눠서 주기로 했죠. 안 준 겁니다. 미지급금. 그리고 거기 가로에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고정자산 등록은 뭐한다? 생략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네, 고정자산 등록이 뭐냐면 딴 거 아니고 이게 세팅이 아마 대부분 안 되어 있을 건데
여기에다 무슨 장치 쳐요? 설비 장치. 그러면 이게 지금 세팅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떠요. 예. 대부분 안 뜨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데, 저 고정자산이 뭐냐면 감가상각 관련된 거예요. 예, 원래 감가상각 하려면 우리가 정액법, 정률법 해갖고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거랑 연동되는 건데, 이거 딱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예, 우리가 하던 대로. 그래서 가로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그 무시하시고 괜찮아요. 이게 힌트라고 주는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우리한테 힌트가 아니고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10월 2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입. 얘는 수입이 되죠. 왜냐면 세관이니까. 근데 우리 화요일엔 갚은 거는 수입 아니었죠. 왜요? 세관이 없어서. 그런 것들 좀 잘 보시고. 그래서 수입 나오면 거래처는 어디요? 세관. 그 다음에 모만회계 처리, 부가세는. 그래서 매입의 수입. 그 다음에 인천 세관 역.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100만원. 뭘로 줬대요? 현금. 여기 원재료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3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어디 갔냐? 세 번째 줄에 계산서. 계산서 나오면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면세예요. 네, 근데 샀으니까 매입의 면세. 팔았을 때는 매출의 면세. 리스 역. 차변에 빌렸죠. 임차했잖아요. 우리 빌려 쓴 거는 무조건 뭐라 그래요? 네, 임차료라 그래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차료 그러면 월세만 생각하시는데 빌려 쓴 건 다 임차료예요. 그래서 요즘에 컴퓨터도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임차료. 책상도 빌릴 수 있죠. 임차료. 침대도 빌릴 수 있죠. 그래서 임차료의 뜻이 빌려 쓰고 사용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무슨 요로 쓰셔야 돼요? 임차료. 그래서 800번대 임차료. 그리고 우리 헷갈릴까봐 거기 적어놨잖아요. 세 번째 줄에 뭐라고요? 임차료. 판의 뜻이 뭐라고요? 800번대. 그래서 얼마요? 80. 그리고 내시는 분들도 이거 힌트 안 주면 사람들이 헷갈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지문에 웬만하면 줘요. 그래서 시험장 가셨을 때 제일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문이에요. 왜냐면 우리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게 솔직히 지문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12월 12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직수출. 그래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월 12일 직수출 나오면 매출의 수출. 그리고 수출하고 매출의 수출하고 매출의 영세는 적어 넣으셔야 돼요. 영세율 구분. 이거. 지금쯤이면 이런 얘기 해도 대충 뭔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얼마냐? 2억 6천. 베스트.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네. 수출일 땐 1번. 영세일 땐 몇 번이요? 3번. 저희 시험은 2개밖에 안 써요. 매입일 땐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국가에서는 대부분 다 매출자한테, 파는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너네가 팔았잖아. 그럼 판 사람한테 너네가 입증해. 그래서 매입자는 안 떠요. 네.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건 여기 잠깐 보세요. 이것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여기 있죠. 여기 언제 넣냐고 물어보시는데 입력해서 뜨면 넣고요. 안 뜨면 넣지 마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어떤 분들 보면 이것도 또 외우고 있어. 네. 저 뭐뭐 뜨는지는 알거든요. 근데 이거 외울 시간에 이론 암기를 하세요. 왜냐면 저거는 지문 안에 힌트가 뜨잖아요. 그래서 눌러지면은 넣으면 되고, 안 눌러지면 뭐 하면 돼요? 안 넣으면 돼요. 이게 제일 편해요. 왜냐면 우리 저거 아니어도 신경 쓸 거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신경 쓸 걸 뭐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베스트. 그 다음에 대변에 못 파셨어요? 제품 팔았죠? 제품 매출 2억 6천.
차변에 외상으로 팔았죠. 외상 매출금 2억 6천. 그 다음에 문제 4번 후적 8월 19일. 영업부서에서 소모품 55만원을 마트에서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근데 이를 제조원가로 처리했죠. 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메이백, 카과, 마트. 차변에 5예요, 8이에요. 8이죠. 800번대 소모품 B. 왜냐면 비용 처리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자산 처리라고 나왔으면 뭐예요? 소모품이에요. 50. 그 다음에 세금 5만원.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 급금 55. 무슨 카드? 삼성카드. 그리고 문제 4번은요. 문제 2번, 3번이 늘면 자동으로 해결돼요. 어차피 분계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카과 다 맞는데 여기에 몇 번대로 되어 있죠? 500번대. 요걸 몇 번대로 고쳐요? 800번대. 그리고 여기 미지급금에 삼성카드는 맞죠? 그 다음에 11월 19일 이것도 그냥 분개하면 돼요. 한성공업의 외상매출금 2,5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한지 알았는데 1,500만원은 뭘로 받았어요? 어음 받았죠? 받았다. 무슨 어음? 받으러 1,500. 원래 받을 건 얼마였어요? 2,500. 여기도 한성, 여기도 한성. 나머진 뭘로 받았다? 현금 받았다. 얼마 받았다? 1,000만원. 그래서 결론은 여기 일반전표 11월 19일 가셔서 여기를 지금 입금으로 되어 있죠. 이걸 대변으로 바꿔요. 삭제하고 다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차변에 아까 받으러 얼마였어요? 1,0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뭘로 받았다? 나머지는 현금. 1,000만원이 아니고 1,500. 그 다음에 현금이 얼마예요? 1,000. 그리고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긴 번호 없죠? 여긴 번호 있죠? 요거는 거래처 설정 안 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도 프로그램에서 이거 거래처 설정 안 한 걸로 잡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 꼭 넣어줘야 될 때는 앞에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번호가 있어야 돼요. 번호 없으면 거래처 안 잡은 거예요. 이거 관련돼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여기 한전공업 써 있잖아요. 근데 회계 프로그램은 다 코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금 앞에 몇 번이라고 써 있죠? 101번. 그래서 101번은 현금이야. 이런 식으로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래처도. 이렇게 나오면 시험 볼만 하겠죠. 전체적으로 실기가 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할 만한 거지. 첫날 이거 주잖아요. 그러면 그땐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도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서 내가 실력이 늘었으니까 좀 쉽게 보이는 게 생기는 거지. 공부 안 하면 쉬운 건 있어요? 없어요. 네, 문제 5번 결산. 1번 수동, 2번도 뭐예요? 수동, 3번도 수동. 그래서 수동이 나오든 자동이 나오든 결산에서 2개는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권으로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판매비와 관리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용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뭘로 처리했다? 비용. 그러면 대변에 보험료. 그 다음에 내년 거 먼저 줬다. 성급 비용. 해놓고 이제 금액 계산해야죠. 600 곱하기 12분의 6. 이거는 6개월로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리 가도 300, 저리 가도 300이죠. 이렇게 낼 때는 결론은 뭐냐면 이거 만들 수 있냐 없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도 300, 차변도 얼마요? 300.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현금과 부족. 이거 제가 모르면 이렇게 풀라 그랬죠. 어떻게 하냐면 어디 갔어? 합산을 가요. 12월 며칠로 가요? 31일.
예,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합계를 보세요. 합계 어느 변에 있죠? 대변에 있죠. 그리고 입력하신 분들은 12월 30으로 들어가세요. 입력하신 분들은. 그래서 12월 30 들어가면 현금과 부족이 합계를 보는 거예요. 합계 어느 변에 있어요? 대변. 그러면 반대로 넘긴다 그랬잖아요. 어느 변으로 넘겨요? 차변. 그 다음에 대변이 비어 있으면 잡익, 차변이 비어 있으면 뭐예요? 잡손실. 이렇게 풀면 맞아요. 제가 사랑하는 방법은 아닌데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우리가 답을 맞춰서 합격을 해서 자격증이 생겨야 그 다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자격증 없다고 해서 꼭 취업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격증이 있으면 확률이 뭐한 것 뿐이에요.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저도 이런 얘기할 때마다 뭐 저도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자격증보다 취업 시장에서 제일 유리한 건 뭐예요? 나이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취업 시장에서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또 100% 되는 것도 아니긴 하니까. 근데 유리한 거는 맞잖아요. 요즘에 그거를 젊으신 분들은 깡패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취업 시장의 깡패는 나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나이 많이 들면 안 뽑아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40대야. 근데 내 위에 대리가 35이야. 그러면 웬만하면 35 이상 안 뽑아요. 왜요? 나이 든 사람 일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여기에서 제가 중간 관리자 해봤지만 30대 중반에 해봤지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제 말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왜요? 넌 나보다 나이가 어려. 대한민국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취업하기 힘든 이유가 딴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 일 시키기가 불편해요. 서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군대에서도 제 고참이 저보다 4살 많았었거든요. 근데 군대니까 말을 듣는데, 아니 고참 아니고 제 바로 밑에가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많았어요. 근데 군대니까 그나마 말을 들은 거지. 직장생활 해보시면 이게 나이 차이 많이 나면 부하 직원 중에 말 안 들어요. 진짜로. 왜요? 자기가 나보다 나이 많다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나이가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 잠시만요. 다음 거 보시면 3번 보시면 외화죠. 그래서 외화 문제는 원래 330만 원이고 3,000달러 곱하기 얼마예요? 1,200원. 그러면 360. 얼마 올랐죠? 30 올랐죠? 외화 환산 손실 얼마예요? 30. 대변의 외상매입금 30. 로지.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문제 몇 번이요? 6번.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2개 정도 맞출 수 있죠. 왜냐면 다행히도 수동결산 중에서 아주 어려운 수동결산은 안 나왔어요. 다 할만한 것들 위주로.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조회입니다.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나오면 무슨 출납장? 현금 출납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세에서 매수계수 나오면 어디요? 합계표. 그 다음에 세 번째 부가세에서 자세히 물어보면 어디요? 매입 매출장. 근데 왜 신용카드는 매입 매출장으로 가시는 게 안전하냐면요, 우리 세법에서 이거는
다 똑같아요. 소득세든 부가세든 뭐가 있냐면 세금계산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현금영수증하고 직불카드 이런 것들이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 이야기하면 여기에 직불카드 우리가 대표적인 무슨 카드요? 체크카드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포함이에요. 별도가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자세히 물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가 대표적인 게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 뭐요?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 물어볼 때는 메인 매출장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요? 현금 출납장.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6월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입금을 물어봤을 때는요. 누계를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거를 볼 줄 아시면 좋아요. 이거 작년 거예요. 그래서 입금을 물어봤을 때는 월계를 6번 합쳐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물어봤죠? 예, 출금 물어봤을 때는 출금은 작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봐도 돼요? 누계 봐도 돼요. 그런 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6,550. 근데 만약에 입금을 물어봤을 때 이거 쓰면 얘는 또 틀려요. 그래서 얘는 이 금액에서 얘를 빼야 돼요. 이거. 왜냐면 요 22만 3천 원은 언제 거니까? 작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왜냐면 이 얘기 제가 왜 하냐면 재수 없으면 입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누계를 보고 써버리면 틀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험에 잘 입금을 안 내요. 왜요? 입금되면 사람들 뭐 할 거니까? 틀릴 거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입금되면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틀립니다. 왜냐면 습관적으로 누계를 봤었기 때문에. 근데 저런 거 이해한다라는 게 솔직히 말은 쉬워 보이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이제 시험 며칠 안 남았죠. 네. 여러분들 눈에 지금은 뭐만 보이냐면요. 답만 보고 싶어 해요. 왜냐면 일단 답을 맞춰야 뭐가 되니까요. 점수가 나오니까. 근데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얘기할 때마다 짜증나는데 시험 끝나고 나면 과정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봐요? 결과만 봐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잘했냐 못했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내가 붙었으면 제가 수업 잘한 거고요. 내가 떨어졌으면 제가 수업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아요. 왜냐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자격증 따려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월에서 몇 월이요? 2월. 매수가 가장 뭐 한대요? 많은데. 어딨냐? 매입이죠? 매입. 무슨 전자요? 기린전자. 끝. 금액 물어본 거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이렇게 뜰 때 있어요. 메뉴 안 닫으면 안 떠요. 지금 요게 열려 있거든요. 메뉴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실 때 봤으면 나갈 때 종료하세요. 그래야 이게 한 번에 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넣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거래처명 해놓고 요 옆에 거래처 코드 그러면 거래처 코드까지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다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꼭 무슨 저장 누르시고요? 답안 저장.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매입 매출장. 일기 예정입니다. 1월 1일에서 3월 31일. 그 다음에 매입에 뭐예요? 과.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물어본 게 뭐 물어봤죠? 네, 매입세액 물어봤죠? 36만원. 왜냐면 여기 만원에 얼마예요? 35만원.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반기계라고 있어요. 반기는 6개월치예요. 몇 개월치라고요? 6개월. 그 다음에 누계는 지금 누적인데 요럴 경우에는 되도록이시면 분기계로 보세요. 분기계로 보세요. 분기가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고 반기로 얘기하면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36만원. 됐습니까? 네.
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반에 100일에 풀게요.